안녕하세요.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네,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가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벌써 목요일입니다. 나스닥은 소폭 반등한 가운데 여전히 긴축 우려감이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빨리 FOMC 회의가 끝나서 뭐 금리를 1%를 상승시키든 0.75%를 상승시키든 빨리 불확실성이 끝나야 시장의 방향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잡힐 것 같아요.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러시아에서 지금 푸틴 사임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가족들을 러시아로 탈출시키고 있고, 크림반도 탈출,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동북부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등 동북부 방문, 우크라이나의 동북부 방문, 네. 그래서 전쟁 분위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끝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의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는 좀 좋은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FOMC 회의에서 차라리 금리를 1% 올려버리고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올해의 악재 두 가지가 끝나면서 좀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조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온 또 악재가 한두 가지가 좀 있는데 우선은 환율이고요. 네, 환율이 너무 높았죠.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벌써 1390원. 네, 환율 1390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수출주에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자동차와 IT,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쪽은 또 대형주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테마주 장세가 되기보다는 중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대형주 장세. 아마 IT를 비롯해서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중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 포트폴리오를 좀 조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인도가 쌀 수출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세계 2위의 쌀 생산국, 세계 2위의 쌀 생산국이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조금 더 고조될 수도 있다. 식량 위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매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장중에 잠깐 반짝반짝 거리는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제가 올해 6월달, 7월달 두 달 동안 계속 노래를 불렀다가 어, 그때 제가 장기로 보지 마시고 단기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천연가스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년에는 반토막 난다. 내년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해결이 되면 러시아도 다시 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보시라, 장기적으로 보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천연가스 또 이제는 끝나지 않았나? 다 끝났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저 이제 더 이상 안 본다 말씀 다 드렸었죠.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다음에 식량 위기도 식량 관련주도 제가 5월인가 6월 달부터 더 이상 저는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천연가스도 7월 중순경부터 더 이상 이제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다음에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WHO에서 HO세요. 국제 건강 기구 그런 거죠. 여기서 코로나 끝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행주, 최근에 여행주도 흐름 좋죠. 일본 자유여행 관련해서 여행, 항공, 면세 이쪽 종목들
흐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있고 다음에 SM 관련해서 지금 한 자산운용사가 SM 연예 기획사 있죠. SM에 지금 뭐 개선 요구를 했는데 개선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권리하겠다. 법적 권리 행사하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SM과 관련된 종목들 SM 다음에 SM CNC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있죠. 라이프 디자인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조금 이제 완화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커지려고 그래요. 네, 밖에 창문이 창문 좀 잠깐 닫고 아침에 환기하려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시끄럽네요. 미국과 미중 갈등. 이게 2018년도인가에도 미중 갈등 때문에 한국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지금 미중 갈등이 다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어떤 얘기냐면 우선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고요. 미국이 대만 군사 지원, 무기 지원이죠. 무기 지원. 군사 지원? 네. 군사 지원 하겠다. 이거 있고 또 실제로 또 미국이 만약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대만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유럽과 미국이 또 참전하는 거 또 그런 거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신장 그런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강제 노동을 또 금지하겠다. 네. 강제 노동 금지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일단은 미중 갈등 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미중 갈등 수혜주들, 히토류죠. 히토류 관련주들,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히토류. 그리고 여기 강제 노동에 참여를 해서 강제 노동을 통해서 태양광 쪽 제품들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태양광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 또 그리고 수출도 금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태양광주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반사이익, 한국의 태양광 쪽.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CPI가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서 어제 제가 아침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실제로 장중에도 대명에너지, 현대에너지 솔루션들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제노동 금지법과 관련해서 태양광 쪽들이 또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무리와 관련된 재건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재건 관련주들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는 거 관련해서 여행, 항공, 면세주 그리고 미중 갈등 관련해서 히토리와 태양광 종목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는 환율로 인해서 수출주 호재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좋아지면 중대형주 장세가 될 확률이 높다. 이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목요일 투데이 단상관심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